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컴컴하고 축축한 동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발이 묶여 미처 피할 수도 없었던 이들은 뜨거운 물벼락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차갑고 딱딱한 얼음대가 공격해 옵니다. 으아, 차가워! 얼음이 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얼얼하고 시립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또 어떤 게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환경. 이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치아입니다. 실제로 우리 치아는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채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을 견뎌내고 질기고 딱딱한 것을 씹어대며 달콤한 것들에 부식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미니시 치과병원과 함께 치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노화되어 가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치아가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치아는 크게 범랑질, 상아질, 치수로 나누어집니다. 범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치아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97%가 무기질로 되어 있으며 뼈보다도 단단하기 때문에 입속으로 들어오는 웬만한 것은 모두 씹을 수 있도록 치아에게 강한 힘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범랑질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 성분.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 당분을 섭취할 때 평상시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도 함께 당분으로 식사를 합니다. 문제는 이 세균들도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이 바로 산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성분으로 치아의 범랑질층을 녹이고 안쪽까지 공격해 들어와 결국 충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되어도 강한 산성을 띤 위산에 의해 범랑질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랑질은 위는 두툼하지만 아래로 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하거나 무리해서 세게 씹을 땐 닳아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땐 깨끗하고 새하였던 치아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누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백색의 범랑질이 닳아 없어지면서 안에 있던 상아질이 비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아질은 범랑질 안쪽에 있는 노란색 조직으로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어서 범랑질을 지지하고 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아질 내부에는 치아의 신경인 치수와 연결된 무수히 많은 상하세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는 신경 조직으로 치아의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곳인 동시에 치아의 통증, 치통을 유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치가 치수까지 닿으면 우리가 흔히 치과에서 하는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가 치아의 신경을 고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신경치료는 반대로 신경을 죽이는 치료입니다. 치수를 제거하면 영양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치아는 약해지지만 적절히 잘만 치료하면 신경이 남아있는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치아를 안쪽으로 두껍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치수가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치아도 노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태어나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부터 처음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치아를 유치라고 하는데 유치는 총 20개 정도로 30개월이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유치는 7세경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치는 그 크기나 기능에 있어 어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다시 본격적으로 평생 쓸 치아, 즉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나왔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중요한 이유는 뿌리 밑에 영구치의 씨앗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영구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에 충치가 생기면 그 아래 위치한 잇몸 속 영구치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12세에서 13세 전후가 되면 28개의 영구치가 다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써야 합니다. 유치가 빠진 후 바로 나기 시작하는 영구치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칫솔질 하기가 어려워 충치가 더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는 조금 짧은 칫솔모로 잇몸 부위까지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청소년기의 치아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한 발표에 따르면 학교에서 양치질을 하는 중고등학생은 38.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명 중 3명은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치아의 상태가 많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20세 이후부터는 충치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잇몸병. 영구치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입속 세균의 분포도가 바뀌는데 치아보다는 잇몸을 공격하는 입속 세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은 음식물 찌꺼기와 결합하여 치태가 됩니다. 이 치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위에 쌓인 치석은 치아 뿌리 쪽으로 파고들며 잇몸을 공격하는데 염증으로 잇몸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며 냄새도 심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치아가 박혀있는 치조골을 파괴해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40대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많은 치아를 잃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치아를 잃는 이유의 70%가 바로 이 같은 잇몸병, 치주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치석을 떼어내는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70대에도 40대 같은 치아를 가진 사람이 있고 20대인데도 80대 같은 치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 우리 치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씨 치과병원과 함께 치아의 생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